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 이제 10월 7일 금요일 아침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자, 일단 오늘 기억해 두셔야 될 건 또 연휴 앞둔 금요일이긴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또 쉬죠. 대체 공휴일. 자, 일단 미증시 같은 경우 어제 선물이 좀 오락가락하고서 이제 거기서 장이 열렸을 때 이런 식으로 딱 이제 양봉을 좀 보여주긴 했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연준 측에서 뭐 매파적인 발언 플러스 지금 테슬라도 그 트위터 인수 거기서 자꾸 주가를 조금씩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죠. 트위터 인수 그 얘기 때문에 뭐 물론 이제 테슬라가 뭐 어제는 뭐 엄청 크게 밀리고 그랬던 건 아닌데, 일단은 그런 부분들 연준 비둘기 되려면 뭘 얻다 이런 내용들, 지금 이거는 이제 그 전날 건데, 연준에서 지금 이제 계속 공격적인 발언, 긴축, 금리 인상, 지금 멈출 때 아니다, 인플레 초기다. 초기라는 건 뭐예요? 계속 좀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잡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식의 발언이 좀 계속 나오면서 미국 지수가 조금 어제 밀리면서 마감을 했어요. 근데 이제 모습을 좀 토대로 봤을 때는 이게 어느 정도 미국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도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나라 지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미국 지수를 좀 추종을 하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세계 증시는 대체적으로 미 증시랑 어느 정도 싱크로가 되고, 미 증시를 중심으로 밀리면은 밀리고, 쟤네 미국이 오르면은 오르고, 이런 식의 움직임이 이어지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과매도였고, 그다음에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도 RSI 30 걸쳤었고, 그래서 그런지 지금 어느 정도 좀 저점을 다지려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기는 해요. 이제 결국 시황에 대해서, 지수 향방에 대해서 예측은 해두되, 그거에 대해서 이제 대응 방면, 대응 측면이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결국 시황에서 이게 특별하게 큰 문제가 딱 뭔가 새로운 게 생기지 않으면은 단기 반등 10월 중에 그래도 좀 조금 더 지수가 뭐 이렇게 오르고 밀리고, 그냥 우리가 원하는 건 스트레이트로 쭉 가는 걸 원하는데 이러기는 지금 상황상 쉽지 않고, 러시아, 우크라 그 리스크도 아직은 분명히 존재하는 부분이죠. 계속 침공, 전쟁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좀 그거는 나오면은 천재지변 같은 느낌이죠. 우리가 뭐 좀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지금 분위기가 계속 갖춰지고는 있고, 그러면서 이게 러시아가 분명히 쏘기 쉽진 않은 상황인데, 쟤네가 쏘면은 뭐 이 우호국들 등 돌린 것부터 해가지고 미국에서도 압박하고 서방 국가에서도 압박하고,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러시아가 쏘기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쏘기에도 적합한 환경은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냥 뭐 북극에서 좀 무력 시위로 갖다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기는 한데, 확률로 따지면 이게 한 7, 8할 정도 되겠죠. 근데 그래도 몰라, 푸틴이니까. 푸틴이니까 혹시 몰라. 얘는 진짜 미친 척하고 또 쏠 수도 있을 것 같아. 애초에 우크라이나 침공부터 해가지고 뭐 지금 이제 합병 발표하고 그 땅들, 그런 걸 봤을 때 푸틴이니까 혹시 모르는 거 아닌가? 요런 심정이 한 1, 2할 정도? 푸틴이 아니었다면은, 혹은 러시아가 최근 그런 행보를 안 보여줬었더라면 그래도 못 쏠 것 같은데, 이랬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푸틴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낮지 않나. 그리고 쏘더라도 엄청 범위를 좀 좁혀서 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 부분은 뭐 너무 징그럽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근데 분명히 시황에서 그만큼 지금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아예 배제하고 매매하기는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막말이 아니지, 막상 걔네가 진짜 안 쏘더라도 쏠 수 있다라는 그 부담감, 압박, 공포감, 그리고 그런 게 중간중간 뉴스에 대해서 계속 부각이 되겠죠. 우크라이나가 영토 수복을 위해서 그 4개 지역에 대해서 뭐 공세를 가했다, 이런 뉴스 있으면은 야, 이거 이제 러시아 측에서 자기네 땅이라고 발표했는데 쏘는 거 아니야? 이런 공포감 하나로 지수가 출렁출렁 할 수 있기 때문에, 올라가더라도 지금 이런 식으로 했다. 어제 어떤 분이 좀 딱 공감 가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최근 지수 너무 좋다, 그냥 밀리면은 대충 사면은 하루 이틀 있다가 돌려주고, 이런 거를 얘기하셨더라고요. 지금 시장이 그런 느낌으로 좀 가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뭐 미국 선물
결국에 미국 마감을 한 거는 아침 뭐 갭 뜨든 갭 하락을 하든 요거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플러스가 그 선물에 따라서 얘네가 우리나라 장 중에는 미국 선물이 그래도 최소한 보합이라던가 조금 돌려주고 하면은 그런 것 따라서 또 슬쩍슬쩍 오르고, 아니면 미선물이 또 밀리면은 밀린 상태에서 더 밀리고 이럴 텐데, 이제 장 중에는 꼭 미국 선물 보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지수가 가다가 밀렸다가 이런 식으로 왔다가 오르락 내리락 할 가능성이 일단은 높지 않나, 올라가더라도. 그래서 일단 증안펀드 이달 중순 재가동 요 가능성부터 해서 공매도 금지 같이 엮일 수 있고, 요런 거는 나오면은 좀 투심 회복에 힘을 쓸 수 있지 않나. 지금 보면은 그 거래 대금은 계속 줄어요. 어쩔 수 없죠. 시장이 투심 자체가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갔다가 한때 2만 K까지 갔었던 거래 대금이 지금 5천 K입니다. 거의 4분의 1 토막이라는 거예요. 지금 고점 대비해서 유동성이.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 돈은 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이 부분은 뭐 어쩔 수 없는, 코로나 이전의 대금으로 갔다 이제 또 순식간에 돌아왔죠. 5,000K 부근 뭐 조금 더 낮기도 했었는데 2019년 뭐 4,000, 5,000 지금 이 당시 대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즉 시장에서 퇴출되신 분들도 많은 거고, 시장 주식 시장에 대해서 지금 이제 관심이 좀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만큼 고점 대비해서 4분의 1 토막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유동성은 시장이 그 상승, 주가 상승을 만드는데 가장 주요합니다. 그만큼 대금이 줄어들었다라는 거는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환율에 대해서, 환율이 조금 다시 미증시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니까 또 이렇게 좀 오르긴 했는데, 환율에 대해서는 중국 위안화, 러시아 최다 거래 외화로 미국 달러 제쳐. 그래서 당연히 위안화가 미국 달러를 제치고 그 기축통화 자리를 차지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쉽지는 않을 건데, 당연히 쉽지 않고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래도 지금 강달러에 대해서 대체제로 어느 정도 달러의 힘을 끌고 내려오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 내용은 조금 더 지켜볼 수 있지 않나. 위안화 강세에 나서는지.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핵 내용부터 해서 러시아, 뭐 우크라, 요거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겨우시죠? 도네츠크 이어서 헤르손주 진격, 이런 내용들 여기서 조금 더 심화된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 지금 이제 봐야 되는 거는 그거예요. 우크라이나 군은 당연히 내 땅 돌려달라 공격을 할 텐데, 러시아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금리 인상에서부터 이어지는 각 기업들에 대한 문제점은 아직 해결이 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지수가 단기 반등이 나오더라도 내년 1, 2분기까지는 주식에 대해서 내가 좀 이런 하락장 같은 거 제대로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은 더 눈치 보면서 안정되고서 매매를 해도 늦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항상 어려운 시장에서 어려운 걸 알면서 머리로는 아는데 내 가슴은 그거를 거부해. 그냥 난 지금 뭔가를 사야지 수익을 낼 거라는 생각. 어떻게 보면 좀 완전 다른 부분인데, 그래서 그런 내용들, 이런 시장에서 좀 난이도가 분명히 높은데 막 달려들다가 깡통 차고 시장이 좋아졌을 때 정작 매매할 돈이 없는 거예요. 좋아 보이는 종목 나왔는데 매수할 돈이 없어, 예수금이. 그런 거는 좀 최악이에요, 패턴 중에. 그리고 고용지표, FOMC 회의록, CPI 등등 어떻게 좀 나오는지, 이런 것들은 가볍게 좀 시황에서 참고하시면 되는 내용이지 않나. 자, 그리고 OPC 감산에 대해서 막 계속 이제 바이든이 중간선거 앞두고서 좀 날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뭐 베네수엘라 제재 풀려고 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뭐 전략 비축유 방출, 그다음에 러시아랑 사우디가 이게 결국 손을 잡고서 푼 거죠. 아니, 감산을 한 거죠. 푼 게 아니라 쪼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가가 조금 뭐 계속 또 천천히 올라가지 않을까. 유가 오르는 거는 이제 인플레, 그 다음에 유가가 오른다라는 건 시장에서는 원유 관련주, 일단은 원유 관련주에 대해서 뭐 석유 시리즈들, 흥구석유, 한국석유, 중앙에너비스, 이런 애들 보면은 지금 갭 뜨고 슈팅 줬는데
또 와장창 무너지지 않아요. 왜? 지금 이제 200만 배럴 감소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뭐 갭등 구간도 안 깨지고 또 버티고 있고, 그래서 유가 좀 천천히 계속 상승을 하지 않을까. 자,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인플레, 그리고 유가 오르면은 신재생 에너지, 그린 뉴딜, 태양광 쪽, 하나솔루션, 뭐 현대에너지 솔루션 필두로 어제 시간에서는 대명에너지 SDN, 뭐 S에너지 이런 식으로 좀 반응을 했는데, 이제 신재생 에너지랑도 같이 엮이는 내용이지 않나. 그리고 내용 이슈들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뭐 우리 기술 들어간 반도체 중국에 함부로 팔지 마라, 미국에서 바이든 초강력 카드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이제 뭐 이르면 이번 주에 나온다라고 해요. 그래서 미중 갈등에 대해서 뭔가 이슈가 딱 나오면은 그런 거는 그 히토류 관련주, 동국아 레네스, 유니온 머티리얼, 유니온 이런 애들이 좀 반응을 할 수 있겠죠. 대신에 종목의 특성이 그냥 한번 반짝하고 밀리는 그런 특성을 좀 갖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YTN, MBC 다 뭐 국감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YTN 지분 매각, 어제 한국경제TV가 이제 뭐 같이 좀 엮이면서 시세를 주긴 했었는데, 네, 이 YTN이랑 IMBC는 이제 단기갈 3일차예요. 그래서 그런 거랑 YTN 등등 해서 계속 좀 진행이 되는 이슈들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애플페이는 어제 장 전에 11월 30일 국내 런칭 가능성, 현대카드 약관이 좀 이제 나오면서 그걸로 한국정보통신, 에이텍TN 이런 애들이 좀 반응을 해줬죠. 그래서 얘네들은 11월 30일 이제 런칭을 할 거라는 거는 좀 기억을 해두면 되지 않을까. 11월에서 12월 애플페이는 출시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수가 밀리면은 결국 해치 테마에서 금리, 품절, 그 다음에 핵 관련, 그 다음에 이제 빅텍도 최근 좀 계속 반응을 하는데, 빅텍이 정확히 좀 지수에 대해서 해치하는 자리를 지금 포지션을 잡은 느낌보다는 북한에서도 계속 무력 도발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거랑 이제 세계 시와 같이 엮어서 좀 움직이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이제 빅텍도 매매하기 좀 쉬운 난이도는 아닌, 난이도만 따지면 빅텍은 엄청 높죠. 종목 그 움직임만 봐도. 그래서 군용기 12대 시위 비행 이런 식으로 갖다 북한에서 계속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비행기 띄울 돈이 있나봐요. 그리고서 식량 위기에 대해서는 지금 뭐 쌀수확 같은 거 키워드는 지금 새로 붙진 않는데 결국 11월 이후 연장 안 하지 않을까. 아주 높은 확률로 러시아 흑해 통한 곡물 수출 합의를 했는데 11월 이후 연장 안 하지 않을까. 그리고 11월이 그렇게 멀지가 않았어요. 지금 한 2주, 3주 정도 남은 상황이고, 그래서 푸틴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좀 다시 제한할 거다. 서방에 속았다. 이런 내용들부터 해서 곡물 실은 배 87척 중 2척만 최빈국하고 EU로 간다. 나머지 이런 거에 대해서 푸틴이 지금 서방에서 계속 규제를 가하고 있다 보니까 식량 키워드 저런 거 흑해 뭐 봉쇄 다시 재봉쇄됐다 이런 내용을 한번 붙여줄 수 있지 않나, 혹은 이제 연장 안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런 뉴스를 붙일 수 있겠죠. 그래서 식량 쪽도 일단 눈은 두고, 자, 로봇은 지금 나올 수 있는 건 이제 ETF랑 회장 승진하면서 뭐 삼성에서 좀 더 어필? 그 정도? 아니면은 뭐 글로벌 대기업들에서 좀 뜬금없이 뭐 애플에서 로봇 기업을 뭐 인수했다던가, 얼마 전에 아마존 해가지고 에브리봇이 같이 움직였었죠. 로봇 청소기 기업 인수. 그래서 그런 거 뭐 인수합병 키워드가 좀 나와야 되지 않나 지금 시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건 좀 이거 2개 정도 말고는 지금 당장 딱 떠오르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또 저는 ETF 기대, 출시 기대감 있어서 그런지 로봇 관련주, 그 다음에 삼성 인수합병 얘기 나오는 KPF, 오린 PTS, 삼성 스펙 시리즈 등등 이렇게 정도를 좀 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재거는 좀 저는 패스를 하도록 할게요. 10월 25일 베를린 국제회의인데 저는 솔직하게 데모 막 지금 계속 안 무너지는 것부터 해가지고 시세 계속 꾸역꾸역 주는 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 뭐 물론 이제 모든 주식 종목이 다 이해가 가면은 얼마나 좋겠냐마는 지금 상황에서 재건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종전, 휴전 이런 것도 쉽지는 않은데 일단 재건 관련주가 계속 움직여요.
그래서 10월 25일 베를린 국제회의 요거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얘네가 이제 휴전이 뭐 나오는지, 중국이 휴전 관련해서 중간에서 좀 어필하는 척 하긴 했는데 진행은 안 되고 있죠. 뭐 시진핑도 이제 시진핑이랑 바이든 이렇게 둘 다 어떻게 보면 이제 다음 대선 노리면서 지금 이제 미국은 중간 선거고 그다음에 시진핑은 연임. 근데 뭐 중국이야 어차피 힘으로 갖다 밀어붙일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런 거 앞두고서 좀 그 중국은 그것도 있었죠. 그 주식 대에서 팔지 말아라. 이렇게 아예 정부에서 압박을 가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서 사우디, 네옴시티부터 해가지고 폴란드 원전 사업자는 이번 달에 좀 발표. 요거 근데 이제 좀 단독 뉴스긴 해요. 요 앞에 단독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미국 유력하고 두산도 이득. 미국이랑 우리나라 이제 기술 협력, 웨스턴 그거랑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원전 쪽은 뭐 우리나라가 직접적으로 수주를 하면 분명히 훨씬 더 좋게 반응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지금 이제 좀 밀려있는 자리에서 뉴스 뭐라도 좀 엮을 거리 있으면은 좀 반짝하기는 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세계적인 흐름, 체코, 폴란드, 사우디, 카자흐스탄 그 외에도 뭐 유럽 국가들도 그렇고 원전에 대해서 뭐 미국, 중국 다 똑같죠. 그다음에 네옴시티에 대해서는 빈살만에 대해서 계속 사우디에서 그냥 대놓고 밀어주고 있어요. 너 총리해, 너 힘 줘 하면서 밀어주고 있고 빈살만이 내세우는 그 어필하는 부분 중에 가장 큰 게 지금 네옴시티랑 미러라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당연히 주축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밀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1월 삼성, 현대, SM엔터 콘서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자 SM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있습니다. 연말해서 그거 그 이수만 기획사 라이크 기획이었죠. 그거랑 좀 이제 거리를 둘 수도 있는 그런 게 이제 뭐 조기 종료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고 이렇게 해서 네옴시티 쪽은 뭐 한미글로벌, 유신 한미는 여기서 이제 좀 계속 며칠 더 보기는 봐야 돼요. 이런 신고가를 뉴스를 붙이면 정말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이런 신고가를 좀 힘주고 올라가냐 아니면은 이렇게 뭐 좀 저점 깨고 밀리다가 뭐 빈살만 방안으로 또 다시 움직이냐 요 정도 액션을 볼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이제 원전은 뭐 워낙 많다 보니까 G2 파워도 좀 밀리긴 했네요. 우진, 한신기계, 뭐 서정기전, 보성파워텍, 한전산업은 어제 그 매각 이슈로 움직이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일진파워, 오르비텍 뭐 등등 워낙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BHI는 어제 얘가 네옴시티 키워드를 살짝 갖다 붙였었죠. 네옴시티 가시아, 고유가 수혜 뭐 이런 식으로 갖다 HRSG, 점유율 세계 1위 부가 이런 걸 갖다 붙이긴 했는데 일단은 이런 원전 관련 키워드들도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뭐 갑자기 딱 좀 튀어나올 수 있지 않나. 자 그리고 뭐 2차전지 쪽은 계속 이런 뉴스 똑같이 있는 것 같아요. 인플레 감축 법안에 대해서 미국에서도 뭐 이제 좀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뭐 물론 어떻게 진행하겠다 얘기가 나온 건 아니죠. 우리나라에서도 인플레 감축 법안 의견 수렴 좀 하겠다 해가지고 5일인가 뭐 다음 달 5일인가까지 의견 수렴하고서 그걸로 갖다 좀 어필을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인플레 감축 법안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그 부분이거든요. 현대차, 기아차 그러니까 미국 인플레 감축 법안 중에 결국 완전 조립을 미국에서 하는 차들에 대해서 지원금을 주겠다. 근데 이제 현대차에서 조지아 그 공장 만들기로 했죠. 만들기로 했는데 완공이 2024년 말, 2025년 이러다 보니까 2년 정도, 2년에서 3년 가까이 텀이 좀 생기니까 그동안 이제 보조금을 못 받고 2, 3년 동안 이제 그 경쟁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시장 점유율이라는 거는 미리 좀 먼저 점유한 부분에 대해서 더 유리하게 돌아가는 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건데 일단 의견 수렴 착수를 하고서 계속 좀 어필을 하고 미국이 이제 중간 선거 있고 중간 선거 지나고서라도 좀 긍정적인 답변이 나올지 그다음에 이제 뭐 폐배터리 시장에 대해서는 계속 언급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 그냥 별개로 리튬부터 해가지고 2차 전지 키워드 워낙 강하죠. WI 또 정지 먹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코리아 SE
얘가 이제 WI 정지 먹고 코리아 SE가 얘도 어제 시간에 좀 움직였는데 정지 먹고서 얘가 또 치고 나가는지, 그다음에 그린 케미칼 부터 해서 뭐 이런 각종 개별 2차 전지에 대해서 뭐 무음극 배터리부터 해서 뭐 별별 거 다 나오죠. 전고체 배터리도 있고, 어제 저 누구야 미코도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다가 좀 관련 2차 전지 키워드는 계속 시장에서 지수랑 분명히 역행하기도 했었고, 2차 전지 안에서도 좀 이제 카테고리가 나뉘기는 해요. 리튬이 있고 뭐 각자 개별 이슈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원자재 쪽으로 묶여 있는 애들이 있고, 그런 거에 대한 구분은 필요한데 2차 전지 같이 엮이는 시장은 일단은 강하게 좀 액션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메타 VR이 이제 다음 주 출시인데, 요거는 저는 이제 넘어가도록 하지 않을까. 메타가 시세를 어느 정도 줄 건 줬거든요. 저점 대비해서 한 30%씩 땡겨줘서 저런 뉴스는 붙여주면 뭐 단기 뭐 데이 트레이딩 그런 관점으로 좀 보지 않을까 싶어요. 자, 뭐 USB-C 타입은 중간중간 툭툭 나오면서 신화 컨택이 같이 움직이고, 이거 외에 이제 어제 시간에서 또 스틸플레이션 이런 얘기 때문에 철강 쪽 이렇게 하이스틸 뭐 문배철강 이런 애들도 또 움직이고 하는데, 지금 시장이 뭐 느끼시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제는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시장에서 아, 이쪽이 정말 주도 테마다, 무조건 이쪽을 봐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지수가 많이 밀려 있다가 반등을 하니까 여기저기 세력주들 뭐 어제 뭐 캠시스도 움직이고 뭐 조일알미늄 피플바이오부터 해가지고 뭐 너무 통일성이 좀 없고 그냥 다방면으로 갔다가 이것저것 막 각자 개별 뉴스를 붙이면서 올라오죠. 그래서 그런 모습이 좀 있다 보니까 뭔가 좀 묵직하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거는 좀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난이도는 혼란스럽기는 하지 않나. 뭐 그 와중에 이제 좀 묵직하게 오른 종목들이 몇 개 있기는 한데, 뭐 제 개인적으로 어제 미코 이런 거는 어제 액션도 좀 좋았고 차트 구간도 좀 좋았었는데, 아직은 조금 시장이 더 눈치를 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그리고 이제 미국 선물 꼭 보시면서 지수 안 좋고 하면은 그런 품절주부터 해서 뭐 SCI 평가정보, 푸른저축은행, 신라섬유 이런 품절주 및 금리 인상 이런 해치 테마 또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요거랑 뭐 방산주, 결국 시장에서 지금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뭐 환율은 지금 좀 내려왔으니까 우리나라 지수 향방 당일 추이 보면서 외국인 기관, 지금 외국인 기관이 그래도 저점 주변에서부터 좀 계속 사고 있거든요. 엊그제 이틀 전에는 좀 매도가 많이 나왔었지만 어제는 또 코스닥 기준으로 양매수 또 들어오고, 그래서 환율, 지수, 미국 선물이 우리나라 장중 지수 향방에 대해서 좀 가이드를 하기 때문에 이런 거 미국 선물, 그 다음에 품절주, 금리 인상, 핵 관련 해치 테마 이런 것 등등 엮어서 좀 보면 되지 않을까.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 및 러시아, 요거는 분명히 잠재적인 리스크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제외를 논의를 하고서 보기는 좀 그래요. 무조건 생각은 해 두셔야 되고 갑자기 튀어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 외에 시장의 뭐 테마는 워낙 좀 다양하기 때문에 좀 난잡한 시장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연휴 앞둔 금요일이고 뭐 연휴 중에 또 무슨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없었으면 하지만 그래도 특히 이제 보통 금요일 좀 오후장은 조금은 더 주의하는 게 좋지 않나. 물론 이제 뭐 미국 선물이 막 엄청 좋고 뭐 하면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일단 연휴 앞두면은 조금 힘이 빠지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생각하시면서 매매를 좀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연휴 앞둔 금요일 한 주 마무리 잘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